자, 두 번째 시간이에요. 이번 시간도 역시 아까 말했듯이 반드시 소리를 켜서 강의를 듣도록 합시다. 두 번째 차시에는 우리가 백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백제 미술 여기 읽어보도록 할게요. 백제 미술은 고구려와 중국 남조의 영향으로 일본 불교 미술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미술은 온화하고 우아한 것이 특징이다. 백제 금동대학로, 산수무늬 벽돌, 미륵사지 석탑, 정림사지 5층 석탑, 서산마의 삼존상 이런 것들과 또 장신구가 있다. 무령왕릉이 유명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친구들 또 너무 어렵고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고구려는 강인하고 용맹한 것이 특징이었다면 백제는 이렇게 우아하고 온화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아하고 온화한 것의 특징이 나타나 있는 그런 유물들만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조형사라고 하면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유물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유물로 찾아봤어요. 백제도 많은 고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 친구들이 알만한 무령왕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백제의 무령왕릉을 찾았는데 그 안을 열어보니 수많은 유물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중에 금관이에요. 금관이 있는데 왕과 왕비가 머리에 쓴 거죠. 그렇고 이렇게 쓴 것들은 위엄을 나타내고 위엄 있다, 존경심, 경외감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한 장신구예요. 그래서 굉장히 화려해요. 근데 아까 온화하고 유려하다라는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런 것들은 구불구불거리는 이런 곡선들을 표현해서 나타낼 수 있는 단어들이었어요. 그래서 경직되고 딱딱하고 하지 않고 조금 부드럽고 온화한 느낌의 유물들이 나타난다. 그 중에 이러한 금관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금관은 머리에 이렇게 우리가 모자라고 왕관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친구들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금관이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거는 친구들이 한 번쯤 봤을까 싶기도 한데 백제 금동대학로예요. 금동대학로라는 거는 표면이 금철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 속은 금철이 된 그 전에 있는 그 부분은 원래 만든 거는 동이에요. 동으로 만들고 그 위에다가 금칠을 한 거죠. 그리고 향로예요. 향로기 때문에 향을 피우는 거다라고 알면 돼요. 금동대향로인데 향을 안에다가 피우면 여기에서 향 연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 친구들이 이거는 어떤 구성이 되어 있는지 조금 어려운데 맨 위에 이 부분은 봉황이라고 하면 돼요. 손잡이예요. 봉황이고 여기에는 봉래산이라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그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무릉도원, 우리가 목류도원도, 정선의 목류도원도를 간단하게 수업을 온라인 클래스에서 했었던 것 같은데 물론 안 들은 친구들이 있어서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상향이라는 단어를 알까요? 이러한 아름다운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 현실에 있지는 않지만 내가 꿈꾸는 그런 곳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를 이상향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거를 산으로서 표현한 것이 이 뚜껑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부분들은 연꽃이에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백제에서는 연꽃 무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연꽃이 있고요. 그 밑에는 받침인데 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연꽃이고 여기는 용이에요. 그래서 무언가 향로를 하나 만들어도 굉장히 조형적으로 아름답게 표현을 했어요. 봉황과 이상향을 표현된 산, 연꽃, 그 다음에 용까지 해서 굉장히 장식적이고 유려한 그런 화려한 향로를 제작을 했어요. 이게 백제의 미술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볼게요. 우리 1학기 때 친구들이 어렵다고 한 친구들이 많아서 이번에는 선생님이 어렵지 않는 것만. 자, 이거는 수막새라고 하는데 이 말도 되게 어렵죠. 백제의 수막새예요. 수막새라는 거는 우리 옛날 집 보면 기와라고 해요. 우리 친구들 기와를 또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이게 기와예요. 기와 지붕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기와거든요. 이게 기와예요. 그럼 기와를 층층층층 이건 밑으로 이렇게 하고 이거는 위로 이거 잘 보일. 자, 이거는 아래로 향하게 이거는 위로 향한 기와예요. 그죠? 이렇게 쌓았는데 이 앞에 틈을 막아주는 게 수막새, 안막새 이런 식으로 해요. 이 동그란 건 수막새고요. 이렇게 생긴 거는 안막새. 수컷, 암컷 하듯이 기와도 수컷, 암컷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기와의 모양에 따라서 막새의 모양도 달라요. 그래서 우리 오늘 배울 거는 수막새예요. 동그란 수막새인데 이 수막새는 여기에 설명 한번 잘 볼게요. 우리나라의 모든 거는 조형품은 나무가 썩지 않게 건물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만든 것들이라 거기에 있는 부속 장식이나 이런 모든 그 주변에 있는 물품들은 다 빗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에 의해서 곰팡이가 섞지 않도록 나무는 곰팡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 안전하게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거 역시도 기와도 물론 나무를 빗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지붕의 부식을 방지하고 경관, 아름다움을 표현한다라는 건데 이걸 잠깐 설명한 이유는 이게 왜 쓰이는지를 알아야 되니까요. 그죠?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그렇겠지만 선생님은 이 미술을 공부를 하면서 우리나라 미술이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게 그냥 필요성이 있어서 제작을 한 것도 물론 필요 있지만 그거를 미적으로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한다는 게 우리나라 미술이 굉장히 훌륭하고 높이 살 만한 그러한 특징이에요. 다른 나라보다도 조금 더 아름답게 하나하나도 그냥 괜히 만들지 않고 하나하나 정말 아름답게 미적으로 훌륭하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막새도 그래요. 자, 백제의 수막새는 이렇게 연꽃무늬 수막새예요. 되게 간결하고 소박한 아름다움이 있어요. 총 8개의 연잎이 있고요. 연꽃잎이 있고요. 그 가운데 이렇게 연씨, 연밥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요. 조금씩 이제 모양이 변화는 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큼직큼직하고 온화한 그러한 유려한 표현들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 백제는 여기까지 볼 거예요.
우리 하나도 어렵지 않죠? 고구려에서는 고분벽화를 봤고요. 백제는 우리가 첫 번째 봤던 게 금관을 봤었어요. 그쵸? 금관은 왕과 왕비의 왕관이라고 했었죠. 다시 한번 볼게요. 생긴 거 보셨죠? 금관을 봤고요. 두 번째는 금동 대향로를 봤죠. 위에는 봉황이 있고 그 뚜껑에는 산의 이상향을 표현한 산, 그 다음 밑에는 연꽃, 아래에는 용, 그 다음에 마지막에 수막새를 봤어요. 이거는 연꽃. 자, 연꽃 연꽃으로 된 수막새를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구려에는 고분벽화를 봤고, 두 번째 백제에서는 금관, 금동, 대향로, 수막새 이런 걸 봤는데, 여기에서의 특징은 온화하고 유려한 미가 표현되었다라는 거를 우리가 배웠어요. 자, 그러면 수행평가 안내를 할 거예요. 여기에는 과제도 있어요. 과제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소리를 켜서 듣도록 하세요. 우리가 1학기 수행평가는 선생님이 나무무늬 디자인이라는 것들을 준비를 했어요. 이건 어떻게 하냐면요. 나무무늬로 된 약간의 이러한 나무의 그런 결이 표현된 6가지 종류의 무늬로 된 스티커가 있어요. 스티커라고 생각하면은 쉬울 것 같아요. 스티커가 준비되어 있고 검정색 판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럼 검정색 판 위에다가 이렇게 나무 무늬를 표현을 해서 그림을 완성을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오늘 배운 고구려와 백제의 미술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표현을 할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분벽화를 할 거다. 예를 들어서 수렵도를 할 거다. 좀 더 크게 수렵도를 할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표현을 할 거다 하면, 자, 여기에 검정색 부분 있죠? 검정색 부분 빼고 나머지 부분을 이런 황토색, 자, 여기 약간 주황색 이런 부분들을 나눠서 오려서 스티커로 붙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설명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막상 보면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검정색 기본 판이 있어요. 방법은 전사판 뒤에, 이거는 이제 판 뒤에, 검정색 판 뒤에는 하얀색이라서 거기 부분에다가 밑그림을 우리가 그릴 거예요. 내가 연꽃무늬 수막새를 할 거다. 수막새를 하는 경우는 수막새 종류를 조금 다양하게 해서 여러 개를 그리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게 모양 크기가 A4 사이즈 정도 되니까 A4보다는 조금 더 크니까 한 4-5개의 그 수막새를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또 아까 수렵도를 여기다가 검정펜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테두리 부분이랑 그 검정색 부분은 빼고 나머지들은 칼로 오려주는 거예요. 그 칼로 오렸다가 떼어낸 그 종이가 있잖아요. 그 종이를 이 스티커의 크기에 맞춰서 오리면 거기에 딱 맞겠죠. 그래서 붙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한마디로 우리가 모자이크 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다시 수렵도로 가보면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을 다 오려주는 거예요. 다 오려서 여기를 황토색의 스티커, 나무무늬 스티커를 여기다가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검정색이 필요하지 않는 부분들은 다 오려서 붙여주는데 올바르게 딱 맞아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떼서 스티커 부분에다가 붙이고 그림을 다시 그려서 가위로 오려서 딱 붙이면 거기에 딱 맞게 들어가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과제 수행평가를 하는데 새로 무언가를 그리지 않고 보고 그리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 수행평가를 하는데 과제가 필요해요. 그쵸? 우리가 다다음 주에 왔을 때 바로 수업을 시작할 거거든요. 실기를. 이론 수업은 오늘 끝이고 바로 수행평가를 할 건데 수행평가는 첫 번째는 자기가 그릴 그림 생각해서 스케치 해오기. 자, 우리가 그때 돼서 선생님 저 뭘 그릴지 아직 모르겠어요. 저 수업을 안 들어서 기억을 못 해요. 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절대 안 돼요. 안 돼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리를 켜서 들읍시다. 알겠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등교 수업을 하면서 만날 때 바로 선생님이 이 나무무늬 디자인을 나눠줄 거예요. 그러면 검은색 판에다가 뒤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릴 건데 그 그림을 그릴 거 생각해서 작게 스케치를 해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수렵도를 할 때 그림이 너무 많아요. 수렵도 안에 뭐가 많으면 하나 정도, 하나 두 개 정도는 생략을 할 수가 있으니까 스케치를 꼭 해야 돼요. 수렵도가 될 수도 있고 수막새 할 수도 있어요. 나는 금동 대향로를 하겠다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배웠던 거 무용도를 하겠다. 나는 금관을 왕과 왕비의 금관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꼭 스케치를 해와서 선생님이랑 아이디어 스케치를 의논을 하고 작업을 시작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과제가 반드시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죠? 그때 돼서 선생님 핸드폰 봐서 찾으면 안 될까요? 핸드폰 보고 그림 그려도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안 돼요. 바로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해서 검사 맞고 밑그림 그리기 시작할 거예요. 오늘 수업 시간 동안에 내가 다음 시간에 왔을 때 어떤 거 해야지 라고 머릿속으로 지금 생각했다가 다음 주에 이제 또 온라인 클래스 수업 있잖아요. 그때 선생님이랑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이 수업 시간에 그림 그릴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과제가 있다는 거 알아두고 꼭 가지고 와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오늘 수업 마칠게요.